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 떴다 하면 급등 랠리를 달려가면서 오늘도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공모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1일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 훈풍을 받고 있는 건데 편입되기 전까지도 이렇게 급등세를 달리고 있어서요. 조금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명신산업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할 때 계열사 3개를 더 거치기 때문에 좀 수익 구조 면에서 좀 찜찜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명신산업 아무래도 좀 매도 쪽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겠죠? 네,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저 모릅니다. 네, 저 모르고요. 네, 아마 많겠죠. 그걸 다 비밀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른 그러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도 이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다 급등했을까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명신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강한 대표적인 이유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새내기다라고 한쪽 쪽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치는 여파가 좀 더 가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 함께 또 MS 오토텍이나 또 연결되는 몇 가지 회사들도 최근에 테슬라 효과와 함께 주가가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테슬라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테슬라 효과는 S&P 500에 편입되는 모습들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대기했던 재료가 가장 큰 게 노출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가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 압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확인되는 실적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가 레벨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테슬라 효과를 통해서 얼만큼 실적이 좋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슈만 가지고 쫓아가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공격적인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한 번쯤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 아무래도 오늘 S&P 500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요. 이 재료 노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차익 실현 관점 내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챙겨볼게요. 디즈니의 OTT 서비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진출 초읽기에 나섰습니다. 그간 이제 토종 OTT 그리고 넷플릭스와 2파전이었다면 이제 3파전으로 올라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마블 그리고 픽사 등을 거느리고 있어서 헐리우드 컨텐츠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내 OTT가 넷플릭스에게도 사실상 이리 치우고 저리 치였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게 된다면 국내 OTT 서비스 힘을 못 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 업계 지각 변동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지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돼서 주말 금요일 날 공개된 혹시 드라마 스위트홈이라고 혹시 앵커님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진 않는데 네. 잘 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봤습니다. 유명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쪽인데 그래픽 효과와 함께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좀 잔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진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같이 어떤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서 오리지널로 서비스를 공개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오리지널로 컨텐츠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봐라 우리는 이만큼 자신 있는 컨텐츠 그리고 또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컨텐츠가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계속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OTT와의 차별화를 계속 갈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즈니 플러스 물론
우리나라 서비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격화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웨이브 그다음에 또 왓챠라고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복잡한 지각 구도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쪽으로 갈까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주들은 웃고 있겠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그 컨텐츠를 공급해도 우리는 옛날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높다고 그러면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올라갈 수가 있고 컨텐츠 자체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잘 볼 수밖에 없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약점이 그동안 주가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들이었지만 실적 개선이 지금 나오는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쪽에서 눈높이가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내년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데도 없고 추운 겨울날 컨텐츠로 이기는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다고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제이 컨텐츠들이 악재는 아니었네요. 앞으로 몸값 더 올라갈 거라고 체크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동통신 3사들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도 제휴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에게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이동통신 3사가 직접적인 이제 계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우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 윤곽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동통신 3사 챙겨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자세보단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의 승기를 잡았다라는 평가를 얻고 가면서 오늘 메디톡스는 또 떨어지고 대웅제약은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 내달 코로나19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먹는 치료제인데요. 오는 23일에 임상 이상의 톱라인 결과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톱라인이라는 게 이제 임상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여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도 매도 관점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가실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는 메디톡스와의 어떤 ICT 쪽의 결정이 나오면서부터 메디톡스가 이겼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이 더 많이 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와 같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대웅제약이 어떤 보여줄 데이터 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경구약인데 즉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좀 간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유의미하다면은 오히려 어떤 좀 간편한 복용 때문에 좀 더 매출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며칠 뒤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성공해서 그에 따른 어떤 판매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지금 반영되는 주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웅제약의 긍정적인 또 장밋빛 전망만 보고 여기서 덜컥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오늘은 아니겠죠. 내일이나 모레 중에 단기적인 주가 고점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임상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만 예상하는 결과만 가지고 주가를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쪽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많이 올랐죠. 일단 대웅제약은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오늘 한국전력,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강하게 튀어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그 밖에 시젠, 휴젤, JY펜터, 일제히 쭈르륵 하락하는 종목들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 쪽도 실효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강세가 외국인들도 좀 이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이제 보톡스 시장은 여전히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휴젤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이제 실적이 정상화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한국전력 과거 주가를 보게 되면 보통 35,000원대, 4만 원대였습니다. 그 정도 부분까지 이제 적자를 안 내고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은 한국전력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반등 시 좀 매도 관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과 한국전력 수급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